안녕하세요. 스포츠토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직도 스포츠토토와 인연을 맺고 수익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움될 수 있도록 좋은 경기 준비했습니다. 영상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5월 22일 보스턴 브루인즈 워싱턴 캐피탈스 중계 NHL 분석. 브루인스는 워싱턴 캐피털스와의 경기에서 2연승을 달리며 2대1로 앞서고 있다. 그들은 연장전에서 3대2로 이겼다. 브래드 마르크와 테일러 홀이 각각 골을 넣었다. 크레이그 스미스가 연장전 승자의 득점을 올렸다. 투우카 라스크는 37발 중 35발을 막아냈다. 시리즈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경기에서 공격이 강했다. 그들은 2차전에서 4골을 넣었고 48개의 슛을 넣었다. 그들은 세 번째 경기에서 3골을 득점했고 43개의 슛을 넣었다. 그들의 최고의 선수들은 시리즈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2차전과 3차전에 나타났다. 이 팀은 한 경기에 14위, 한 경기에 3위를 기록하였다. 브래드 마르크스가 69점으로 팀을 이끌었다. 그는 포인트에서 리그 3위에 올라 시즌을 끝냈다. 이번 시리즈에서 브루인스는 골텐딩이 좋았다. 그들은 처음 두 경기에서 각각 3골, 3차전에서 2골을 내주었다. 그 팀은 경기당 4위, 경기당 2위를 기록하였다. 투우카 라스크와 야로슬라프 할라크는 이번 시즌에 그물에 빠졌다. 라스크는 이번 시즌에 2.28가와 913SB%로 15년 5월 2일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시리즈의 첫 두 경기에서 각각 3골을 허용했고 3경기에서 2골을 허용했다. 할락은 올 시즌 9.64의 기록과 2.53가 905SB%를 기록했다. 브루인스가 골인하는 게 유리해. 투우카 라스크는 올 시즌 예리했고 시리즈 첫 3경기 동안 골밑에서 굳건했다. 보스턴은 지난 두 경기에서 각각 40발 이상을 골에 넣었다. 캡스는 골텐더 포지션에서 맹활약하며 첫 두 경기의 대부분을 크레이그 앤더슨에게 의존해야 했다. 이랴 삼소노프는 3차전에서 선발로 나서 43타를 맞았다. 브루인스는 이번 시리즈에서 전반적으로 더 나은 팀처럼 보인다. 홈아이스 어드밴티지와 모멘텀을 앞세운 보스턴은 4차전에서 승리해 3대1로 앞선다. 두 팀 모두 골텐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두 팀 모두 골문을 향해 수많은 슛을 날리고 있다. 투우카 라스크는 첫 3경기에서 보스턴을 상대로 확실한 활약을 펼쳤다. 크레이그 앤더슨은 첫 두 경기에서 선전했고 일리아 샘소노프는 캡스와의 3차전에서 43타 중 40타를 줄였다. 언더는 지난 금요일 6경기에서 캐피탈스의 4길 1위다. 하위는 지난 6일 브루인스에서 열린 4대1대 0.600 이상의 승률을 기록한 팀이다. 보스턴에서 열린 지난 35번의 회의에서 언더그라운드는 24년 9월 2일입니다. 두 팀 모두 뛰어난 골문을 받고 있는 가운데 4차전에서 언더파가 안타를 칠 것이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5월 22일 내슈빌 프레데터즈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즈 중계 NHL 분석. 프레데터스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데 큰 압박을 가했지만 공격은 경기당 2.7골만을 득점하며 시즌 내내 고전했다. 첫 두 경기는 공격적 어려움 끝에서 운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프레데터스의 문제를 더욱 드러냈을 뿐 첫 두 경기에서 2골을 넣었을 뿐이다. 시즌 38골을 합작한 필리핀 포스버그, 미카엘 그랄룬드, 할레 잔크록 등이 선두에 나설 수 있다는 희망이다. 공격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비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팀은 정규 시즌 동안 한 경기에 2.7골만 허용했지만 시리즈의 첫 두 경기에서 8골을 허용했다. 라이언 앨리스와 마티아스 에크홀룸이 정규 시즌을 거치면서 5.8개의 수비 포인트 점유율을 합작하고 허리케인의 상위선을 쉽게 제한할 수 있어 팀을 다시 이끌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프레데터스는 다시 돌아와 시리즈까지 시도하려고 한다. 문제는 그들이 NHL에서 가장 좋은 팀들 중 하나에 의해 얼음 너머에서 겨루어진다는 것이다. 허리케인은 세바스찬 아호와 조던 스탈이 멋진 크로스 아이스 패스로 공격구역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골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 허리케인 수비도 좋은 경기를 계속해야 하고 더기 해밀턴은 프레데터스에서 고전하는 공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허리케인은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지배함에 따라 세계의 시리즈 선두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두 팀은 첫 경기에서 골문을 쌓았지만 최근 경기에서 골문을 3번밖에 찾지 못했다. 허리케인은 득점을 올릴 수 있었지만 프레데터스는 시즌 내내 수비에 이끌려왔고 주스 사로스가 골망을 잘 치고 있어 허리케인의 공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허리케인의 수비는 특히 알렉스 네델지코비치가 골망을 파고들면서 깊은 유닛이 계속해서 프레데터스의 불운한 공격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세해야 한다. 언더는 이 게임에서 두 수비 모두 잘했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5월 22일 에드먼턴 오일러즈 위니펙 제츠 중계 NHL 분석. 마이크 스미스는 오일러스를 위해 18세이브를 올렸고
제시 풀두자르비는 포스트 시즌 데뷔전에서 첫 플레이오프 골을 기록했지만 에드먼턴이 4대1로 경기를 타락시켜 우승 후보로서 충분치 못했다. 슈퍼스타 센터 코너 맥데이비드는 그와 그의 오일러스 팀 동료들이 헬레부익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맥데이비드는 AP통신에 의해 우리는 그를 혹독하게 대하고 시체를 수습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는 그곳에 도착해서 그에게 교통을 가져다주는 일을 더 잘해야 합니다. 오일러스는 하체 부상으로 최종 1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잭 카시안이 한 경기에 포워드되어 기뻤다. 골키퍼 마이크 스미스는 1년 내내 엄청난 피해를 제한했다. 그는 21년 6월 2일의 기록과 2.31의 골로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유세를 마쳤다. 그는 수요일에 그들을 실망시킨 공격이었기 때문에 제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만큼 충분히 좋은 경기를 했다. 맥데이비드는 정규 시즌에서 33골 105점으로 오일러스 팀을 앞질렀다. 그들은 NHL에서 27.6%를 득점하며 파워플레이에서 엘리트였다. 동료 센터 레온 드라이사는 시즌 동안 31골, 84점을 득점하였다. 25살의 맥데이비드와 함께 그들의 속담 제트기를 켜고 2차전에 참가해야 할 것이다. 이 두 팀은 올 시즌 노스 디비전에서 활약한 뒤 서로 친분이 깊다. 오일러스는 위니펙이 이 경기에서 무려 28골을 넣으며 지난 10번의 경기에서 7대3으로 앞서고 있다. 제츠는 수요일 승리를 거둔 후에도 로저스 플레이스에서 마지막 7개 중 6개를 에드먼턴의 빌딩에서 놓치는 등 고전하고 있다. 제츠는 첫 경기에서 큰 약자로 그들의 입에 펀치를 날렸지만 당신은 매우 재능 있는 오일러스가 다음 경기에서 다시 튀어나와 불을 뿜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에드먼턴은 파워플레이, 페널티킬, 득점 기회 창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오일러스는 앨러스와 두부아를 이번 경기에 복귀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맥데이비드는 시즌 중반으로 복귀해야 한다. 오일러스를 데리고 2차전을 이기세요. 1차전에서 2골을 넣은 빈골은 경기 대부분을 상대로 한 골보다 훨씬 더 높은 골로 밀어냈다. 마이크 스미스와 코너 헬레부이크는 파이프들 사이에서 매우 좋은 경기를 해왔고 그것은 금요일에 계속될 것이다. 이번 시즌 위니펙의 마지막 7경기 중 5경기 만에 총점이 무너졌다. 게다가 총골수는 에드먼턴이 제츠와의 마지막 7경기 중 5경기 동안 내려갔다. 오일러스와 헬레부익스는 2021년 3골 이상을 내준 뒤 선전했다. 앞선 경기 3골을 허용했을 때 총 8골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에드먼턴이 28일 더 팽팽한 수비로 응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 아래를 가져가세요. 네 번째 경기입니다. 5월 22일 세인트루이스 블루즈 콜로라도 아발란치 중계 NHL 분석.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는 콜로라도와의 시리즈 첫 두 경기에서 한 경기에 평균 5.00골로 합계 10골을 내주었다. 블루스 블루라인과 골키퍼 조던 비닝턴은 퍽을 그들 자신의 네트에서 떨어뜨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규 시즌 동안 세인트루이스는 경기당 평균 2.98골을 허용하였고 포스트 시즌 동안 그들은 경기당 평균 2.02골을 더 허용하였다. 비닝턴은 0.56골로 공위공으로 평균과 0.92로의 세이브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규 시즌 동안 비닝턴은 2.65골을 기록했는데 이는 평균과 910의 세이브 퍼센티지였다. 세인트루이스는 득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블루스는 정규 시즌 동안 한 경기에 평균 2.98골을 득점하였으나 콜로라도와의 두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 한 경기에 평균 2.00골을 득점하였다. 마이크 호프만, 조던 카이루, 세미 블레일, 브레이든 쉰이 세인트루이스에서 유일하게 4골을 넣었다. 루이스는 포스트 시즌 동안에 로버트 토머스와 토리 크루그는 각각 2개의 어시스트를 만들었고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블루스를 리드했다. 부상보고서 빈스던, 칼 군나르손, 데이비드 퍼런, 오스카 선크비스트, 네이선 어커, 제이크 워먼이 세인트루이스에 모두 출전합니다. 콜로라도는 세인트루이스의 홈아이스에서 마지막 26개 중 19개를 잃었기 때문에 콜로라도는 세인트루이스를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 루이스, 하지만 콜로라도는 7연승을 달리고 있고 이번 시리즈의 첫 두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를 10대4로 앞섰다. 콜로라도는 센터 네이선 맥키넌, 우익 미코 렌타는, 좌익 가브리엘 란데스코그가 이끄는 공격 지역에서 시즌 내내 뛰어난 성공을 거두었다. 콜로라도의 득점 위협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아발란체 골키퍼 필립 그루바우어의 플레이가 마무리 투수이다. 그루바우어는 시리즈 첫 두 경기 동안 평균 2.00에 대한 골을 기록했고 콜로라도가 페널티 킬 상황에 놓였을 때 크게 성장했다. 올 시즌 콜로라도는 83.1%의 짧은 시간 동안 성공을 거두었다. 콜로라도가 빙판을 탈 때마다 총점은 아발란체 고득점 공격과 함께 끝날 것이다. 두 사람의 시리즈 2차전에서 9골로 완주했고 마지막 5골 중 3골로 완주했다. 콜로라도가 우승 후보였던 지난 12번의 플레이오프 경기 중 10번의 플레이오프는 모두 끝났다. 오늘도 토토로 고민 중이십니까? 아직도 빚을 내서 스포츠 토토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수익 복구를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